자, 오늘의 건강 닥터 우리 가족 허리 건강 지킴이 이종민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척추 질환 환자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네요. 5년 사이에 112만 명이나 늘었다고 하거든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때는 좀 병원에 가봐야 된다. 척추 질환에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척추 질환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크와 협착증 증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 보면은 디스크나 협착증 둘 다 결국에는 허리 쪽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먼저 이제 허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허리가 아픈 거에서 병이 더 진행하게 되면은 이 신경 자체가 허리 쪽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리 쪽에도 내려가는 신경이기 때문에 이제 엉치랑 허벅지 쪽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엉치 허벅지는 괜찮다가 뭐 종아리만 아프다, 아니면 뭐 종아리가 터지듯이 아프다, 나중에 뭐 발바닥만 아프다 이러신 분들이 계신데, 네. 이런 통증 같은 거는 이제 결국에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대상이고 안 좋은 거긴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우리 몸이 저희한테 이제 병이 더 진행됐다고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 쪽으로 가는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때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신경이 눌리는 거에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제 신경 변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신경 변성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근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까치발이 안 된다거나 엄지발가락에 힘이 없다거나, 아니면 한쪽 다리에 근력이 빠지면서 이제 한쪽 다리가 얇아질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치료 시기를 조금은 놓친 감이 있죠. 그래서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고, 수술적 치료를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 다행히 후유증 없이 잘 치료된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병을 방치하지 마시고, 뭐 다리 쪽 증상이 나타났을 때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어떤 병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면 이걸 좀 민첩하게 알아차리고 무시하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셔서 조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다리 쪽으로 뻗쳤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안 좋아졌다라는 신호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더라고요. 네. 치료 방법도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척추 질환의 안전한 치료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면은, 먼저 크게 나눠 보면은 이제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하게 되는데, 비수술적 치료라고 하면은 이제 예전에 기본적으로 했던 보존적 치료인 뭐 약물 치료나 아니면 물리 치료, 이런 주사 치료 등이 있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 수술적 치료로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네. 치료 기법들이 많이 발전해 오면서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신경성형술이나 아니면 그 위에 있는 풍선확장술이라고 하는 시술이 생겨가지고, 교과서적으로 한 10분 중에 9분 정도는 뭐 이제 시술 정도 받으시면은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술로서 치료가 되면 가장 좋지만은 이제 해결이 안 되시는 이제 한두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치료라고 하는 거에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뭐 몸 안에 나사못을 넣고 인공뼈를 넣는 이제 척추 유합술이 있는데, 척추 유합술이라는 게 절대로 나쁜 수술은 아닙니다. 이제 네. 반드시 필요한 분들에게서는 시행돼야 되는 수술이고, 수술을 받고 나시면 이제 삶의 질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수술이기는 하지만은, 이 수술을 받는 입장에서는 몸 안에 보형물도 들어가고 절개도 크게 들어가는 이제 척추 유합술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으셔서, 이 효과가 없는 비수술적 치료만 반복하다가 오히려 뼈랑 신경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간단히 거의 시술과와 차이가 거의 없는 시술 같은 수술인 단일공 내시경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단일공 내시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보존적인 치료나 또 비수술 효과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일공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설명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척추 질환 치료를 살펴보게 되면은
척추 질환이라는 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결국에 신경이 눌리는 질환이라 말씀드렸는데 네. 이 신경이란 건 중요하기 때문에 뼈 안에 이제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이 눌리는데 신경을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겉에 있는 피부를 절개하고 그 밑에 있는 근육을 벗겨내고 뼈를 깎아낸 다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네. 이전 수술법 같은 경우에는 이 뼈에다가 나사못을 넣고 그리고 뼈랑 뼈 사이에 이제 인공뼈를 넣는 이런 치료법을 했는데 이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 신경으로 들어가는 근육과 뼈를 깎는 과정을 이제 생략을 하고 조그맣게 구멍을 뚫는 겁니다. 보통 네. 이 카메라 자체가 이제 0.7cm 정도의 직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구멍을 뚫어준 다음에 저희가 보고자 하는 이 신경 근처까지 카메라를 구멍을 통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이 신경이 눌리고 있는 부위를 직접 확인한 다음에 이 눌리는 부위를 카메라로 보면서 제거해 줄 수 있는 치료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 치료랑은 다르게 이 침습에서 가장 최소 침습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법이고 말씀드렸다시피 0.7cm 정도의 초소형 내시경이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손상이 거의 없고 이렇게 손상이 없기 때문에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치료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 침습, 단일공 내시경 어떻게 보면 이제 수술 전 단계를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는 수술하려면 일단은 좀 절개, 그 수술 자국도 굉장히 좀 크게 남았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1cm 미만의 구멍 하나로 이렇게 시술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전 치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병변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부 절개를 한 5에서 8cm 정도 크게 했어야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밑에 있는 근육과 인대의 손상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경이 0.7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0.7cm 정도만 절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근육과 피부와 인대의 손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절개도 작은 큰 장점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단일공 내시경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구멍 하나를 뚫어서 이런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거 설명을 들어봤고요. 요즘 이제 내시경 치료도 굉장히 좀 뭐 많이 발달을 해서 뭐 양방향 내시경도 있고 지금 설명해주신 대로 단일공 내시경도 있는데 이게 좀 어떤 방법의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척추 질환을 내시경적으로 치료하려고 하는 시도는 예전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먼저 시도됐던 게 이제 단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이었는데 그 수술 같은 경우에는 구멍 하나로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었지만은 시야가 좁기 때문에 뭐 협착증과 같이 병변이 큰 질환은 치료가 힘든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양방향 내시경술인데 네. 결국에 구멍 하나로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구멍을 하나 더 뚫은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들어가는 구멍이랑 수술기구 들어가는 구멍 하나 더 뚫어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고 이럼으로써 협착증과 같은 질병도 같이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은 있었지만은 결국에 구멍을 2개를 뚫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단일공 내시경술이고 어떻게 이제 구멍 하나로 시야가 확보가 가능하냐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기구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보통 카메라가 각도를 갖고 있습니다. 한 15도에서 20도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카메라 넣은 다음에 안에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네. 360도로 시야가 이제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확보된 시야로 신경 근처에서 병변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장점을 갖고 있고 네. 양방향 내시경과 비교를 하게 되면 결국에 이제 구멍이 하나냐 2개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구멍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개도 더 적고 손상도 더 적어서 회복도 더 빠른 그런 장점을 갖고 있지만은 양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기구가 들어가는 구멍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술 기구를 사용할 수가 있어서 척추 유압술과 같은 큰 수술도 양방향 내시경으로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본인에게 맞는 허리 상태에 맞는 내시경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 그리고 단일공 내시경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명확하게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던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은 다양한 척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하나라는 걸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구멍이 하나다 보니까 회복이 빠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입원 기간이 그럼 짧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단방향 내시경의 특징을 말씀드려 보면은 제가 계속 이제 최소 침습이다 말씀드렸는데 이 최소 침습의 장점은 결국에는 이제 수술이라고 하면은 마취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전신 마취 같은 경우에 이제 고령 환자분들에서는 이제 부담이 많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는 절개 부위가 적기 때문에 허리 밑으로만 마취하는 부분 마취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보통 수술을 받고 나시면은 수술 후 4시간 후부터 보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이게 워낙 조그맣게 하기 때문에 출혈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수혈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서 수혈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절개 부위도 작고 정상 조직에 손상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회복 기간이 짧아서 보통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이제 퇴원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게 수술을 하긴 하지만은 결국에 근본적으로 이제 신경이 눌리는 부위 병변을 보면서 제거를 하기 때문에 척추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가 있어서 뭐 다른 시술이나 이런 치료법에 비해서 훨씬 더 성공률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자 입장에서 좀 부담이 적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일공 내시경 수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짚어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종민 원장과 함께 다양한 척추질환 치료법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허리나 엉덩이 통증, 또 다리 저림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또 척추 질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 있는 분들은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상담 내용만 남겨주셔도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60대 남성분이십니다. 등산을 즐겨 하는데 얼마 전부터 다리가 쑤시고 힘이 빠집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즐겨하는 등산이 조금 어려워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척추 질환에 무리가 생긴 건 아닐까 질문을 네. 주신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거는 이제 환자분을 보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네. 이렇게 걸었다가 갑자기 다리가 쑤시고 힘이 빠지는 게 전형적인 협착증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한 정거장 정도 가면은 쉬었다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걷다가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는 경우는 대부분 협착증 증상이기 때문에 초기 같은 경우에는 꼭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으셔도 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초기에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좀 이게 문자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뭐 진단명을 내려드리는 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이런 증상들로 봐서는 협착증일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정확하게 검사 받아보시고 치료 시기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접수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70대 어르신께서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나이 탓으로 여기고 협착증을 놔뒀는데 이제 시술을 해도 효과가 없네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74세 어머님이시거든요. 네. 이제 다음 단계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환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협착증이나 뭐 허리 쪽이 아프시면은 가장 먼저 찾는 데는 이제 근처 통증의학과 같은 데 가셔서 뭐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 같은 걸 받으시는데 그렇죠. 물론 이런 치료가 절대 나쁜 건 아니고 이런 걸로 해결이 되시면은 다행이지만은 네. 이게 효과가 점점 짧아지고 없게 되면 다음 치료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 다음 치료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효과 없는 반복적인 뭐 주사 치료나 시술을 반복하게 되면은 오히려 척추뼈나 신경 자체가 더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치료라고 하면은 이제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맞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거의 시술과 다름없는 수술법도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해결하셔서 더 나빠지면은 이것도 못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맞아요. 그때는 더 큰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더 나빠지기 전에 치료받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 탓도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또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노화로 인해서 협착증 치료 미루지 마시고요. 빨리 좀 치료 잘 받으셔서 빠르게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또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40대 남성분이 이런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물놀이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허리와 다리가 쥐난 것처럼 아픕니다. 라고 하셨어요. 삐끗하셨다는 게 조금 좋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또 네. 쥐가 난 것 같다는 증상으로 오셨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 허리 삐끗하는 경우는 이제 가장 흔한 경우는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허리 뼈와 뼈 사이에 근육이랑 인대가 있는데 여기에 염자가 오는 거죠.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가장 흔하지만은 보통 이런 경우는 2주 이상 아프지 않으시고 다리 쪽으로 가는 통증 자체는 일어나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렇게 다리 쪽으로 가는 통증 자체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디스크가 있는데 디스크 겉에 부분이 좀 찢어져서 안쪽에 있는 부분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많고 신경을 누르지 않더라도 이 조금 급성으로 찢어지게 되면은 그쪽 부분으로 염증이 막 생기게 되는데 이 염증 찌꺼기들이 신경을 건드리면서 쥐나듯이 저리고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 이제 급성 초기에 치료를 잘 하시면은 뭐 수술까지 가지 않고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치료를 받으셔서 해결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병원에 가시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일단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병원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계속해서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진단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이종민 원장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보면서 단일공 내시경이 어떤 허리 통증에 좀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이번에는 60대 환자분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64세 남성분이셨고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양쪽 엉치부터 종아리 뒤쪽 바깥쪽으로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러신 분들이 가장 먼저 받는 게 이제 주사 치료죠. 그래서 주사 물리 치료를 받으셨는데 처음에는 한 2주 정도 효과가 있으시다가 이 간격이 점점 짧아지더니 이제 하루 이틀도 못 가게 됐고 네. 그 사이에 통증은 더 심해지시고 결국에 증상이 심해지셔서 보행 장애를 동반하셔서 내원하시게 됐습니다. 내원하셔서 이제 MRI 찍었는데 이제 앞으로 나올 사례들이 이제 비슷한 MRI 보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려 보면은 이 앞쪽에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척추체예요. 척추체라고 해서 보통 척추체는 허리 같은 경우는 1번부터 5번까지 있고 그 밑에는 요추가 있는데 요거 이제 2번, 3번, 4번, 5번 이제 꼬리뼈 이렇게 척추체가 있는 거고 뒤쪽에 이렇게 회색빛 같은 빛깔로 내려가는 게 신경입니다. 신경이고 네. 이 하얀색은 이제 신경이 내려갈 수 있는 신경길이에요. 그래서 이 하얀색 신경길이 잘 열려 있어야지 신경이 잘 내려갈 수가 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길이 잘 열려 있다가 4번, 5번에서 이 뒤쪽에 까만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이 뼈랑 뼈 사이에 뼈 잡아주는 인대입니다. 이제 황색 인대라고 하는 놈인데 이게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두꺼워질 수가 있어요. 이 두꺼워진 황색 인대 자체가 4번, 5번에서 신경길을 누르고 있으면서 신경이 좁아져 있어서
신경이 잘 내려가지 못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엉치랑 종아리 쪽으로 당기고 아프셨던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단일공 내시경술을 해줬고 시행 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4번, 5번 쪽에서 이렇게 신경이 눌려 있었는데 이 구멍을 하나 뚫어서 뒤쪽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뚫어서 이 뒤쪽 길을 열어줬더니 신경기 자체도 하얗게 잘 열렸고 넓어졌네요. 안쪽에 있는 신경들도 잘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엉치 종아리 아프셨던 거는 금방 회복되셨는데 이 보행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근력이 빠지면서 좀 생기셨던 거라서 회복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시긴 하셨지만은 그래도 잘 회복되셔서 치료된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보행장애까지 왔었던 그런 사례였는데 다행히 잘 회복이 됐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만나볼 사례는 70대 분이시고요. 굉장히 좀 연세가 있으시네요. 77세 남성분이신데 어르신이 치료받기에도 이 방법에 무리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제 70대 환자분이 제일 많으시긴 하세요. 네. 근데 70대라고 해서 예전처럼 수술을 못 받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 특히 전신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거의 부담이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한 3년 전부터 양쪽 엉치 통증이 있으셨는데 이게 점점 내려와서 종아리 후반까지 당기고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주사 치료를 여러 번 받으셨는데 효과가 점점 약해지고 통증이 지속되셔서 내원에서 MRI를 찍어봤더니 보시다시피 이제 신경길이 잘 내려오다가 지금 3번, 4번 여기 사이에서 또 황색인대가 좀 두꺼워지면서 네. 신경 누르고 있고 앞쪽에는 디스크도 좀 있으면서 신경이 꽉 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고 시행 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시행 전에는 저쪽에서 이제 하얀색이 잘 안 보이고 까맣게 보이는데 3번, 4번 쪽에 이쪽 뒤쪽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길을 넓혀준 거예요. 넓혀줬더니 길이 열렸고 안쪽에 있는 신경들도 잘 내려가서 환자분 엉치 다리 쪽으로 아프던 증상도 좋아지시고 잘 치료된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77세 남성분이셨고요. 단일공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또 결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사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7세 남성분이시고요. 10년 전에 수술을 받으셨다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전에 4번, 5번 쪽에 협착증이 있어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네, 수술 같은 경우도 나사막 고정술을 받으셨는데 네. 나사막 고정술을 받으시고 그럭저럭 잘 지내셨는데 한 5년 전부터 다리 쪽이 좀 아프시고 이게 점점 심해지더니 종아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도 이분도 주사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효과가 없으셔서 내원에서 사진 찍어봤더니 네. 이제 4번, 5번 같은 경우에 수술을 받아서 괜찮은데 위에 분절인 이제 3번, 4번 쪽에 문제가 생기신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척추 유압술 같은 경우 뭐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지만은 이게 절대 나쁜 수술이 아니고 필요하신 분들에선 꼭 시행돼야 하는 수술이지만은 이렇게 4번, 5번에 시행을 하게 되면은 이 분절에서는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위에서 좀 많이 움직여줘야 되다 보니까 보통 위에서 퇴행성 변화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밑에는 괜찮은데 위에서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협착증이 생기셨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번, 5번 쪽에 나사못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위에 3번까지 나사못을 넣어주고 연장해주는 수술을 많이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유압술을 받으시고 좀 회복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고생한 기억도 있으시고 유압술 싫다고 하셨고 그리고 뭐 사실 이 정도면은 유압술 말고 내시경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습니다. 시행 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4번, 5번 위에 3번, 4번에 이제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꽉 눌리고 있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멍을 하나 뚫어준 거예요. 뚫어줘서 네. 뒤쪽 부분에 이제 신경계를 딱 열어줬더니 안쪽에 신경도 잘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환자분도 엉치 다리로 아프던 증상도 좋아지시고
잘 치료된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10년 전에 수술을 하셨던 분이고 인전마디에 이제 변성이 와가지고 또 문제가 생겼던 그런 경우였는데요. 이전에 수술을 하셨던 경우라도 충분히 단일공 내시경이 가능하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종민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단일공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나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 나의 경우에는 이 수술이 적합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상담 내용만 접수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 계속해서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0대 환자분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성분이시네요. 네, 이번에 이제 53세 여자분이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굉장히 등산도 좋아하고 활동적이신 분이셨어요. 근데 언제부터 갑자기 허리가 심하게 좀 아프셨더니 다리 쪽까지 이제 저린 증상이 있어서 사실 이제 집에 누워 있거나 하면은 이제 증상 자체가 가벼워지니까 좀 집에서 쉬시는 기간이 늘어났어요. 이러다 보니까 원래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시고 이제 등산 가는 것도 좋아하셨던 분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좀 우울감까지 오셨던 분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요거에 네. 대해서 이제 뭐 시술도 받으시고 주사 치료도 받았는데 결국 계속 증상이 반복하셨어요. 네.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신경길이 잘 내려오다가 4번, 5번 쪽에 뒤쪽에 황색인대가 두꺼워져서 살짝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뭐 한 손톱 반만한 이런 조그마한 인대가 누름으로써 환자분이 이제 밖에도 잘 못 나가시고 우울감까지 생기게 된 이런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놈 때문에 고생하셨던 거라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일공 내시경술을 시행해 드렸고 시행 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시행 전에 이제 4번, 5번 뒤쪽에서 이렇게 눌렸던 걸 해결하기 위해서 구멍 하나를 뚫어서 뒤쪽을 넓혀준 거예요. 넓혀졌더니 신경계도 잘 열렸고 안쪽에 내려가는 신경 다발들도 잘 내려가서 환자분도 증상이 좋아지셨고 평소에 좋아하시던 수술 후에는 좋아하시던 등산 같은 것도 다시 잘 다니시고 치료가 잘 됐던 좋은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몸이 또 건강해야지 마음도 정신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히려 병원에 갔을 때 큰 수술하라고 하면 어쩌지라는 걱정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일단은 몸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온다면 좀 미루지 마시고 빨리빨리 병원에 가셔서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례처럼 좀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병원에 가지 않았다가 증상이 더 악화된 사례들도 꽤 많이 보신다고요? 네, 그렇죠. 그 평소에 이제 심하지 않으셨다가 이게 계속 병을 키우다 보면은 나빠질 수가 있는데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이제 53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허리 통증이랑 왼쪽 엉치 통증이 계속 지속됐다가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방치를 하셨어요. 방치했더니 점점 이 증상 자체가 발바닥까지 둔해지는 증상이 됐고 결국에는 이제 주사 치료 여러 번 받았지만 통증은 뭐 점점점 더 심해지시고 결국에 다리 근력이 약화돼서 요때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와서 시행한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군데만 눌린 게 아니죠. 보시게 되면 이제 네. 3번, 4번, 4번, 5번, 5번 꼬리뼈 사이가 신경이 세 군데가 다 눌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세 군데가 눌리다 보니까 이제 근력 저하까지 동반돼서 오셨던 분이고 이거를 이제 큰 수술적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3번부터 꼬리뼈까지 나사못을 넣어주고 이렇게 인공뼈를 넣는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직은 53세시고 하셔서 네. 이 뒤쪽에 구멍 뚫어서 해주는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습니다. 음. 시행 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신경길이 잘 내려오다가 이제 3번, 4번, 4번, 5번, 5번 꼬리뼈에서 꽉 눌리고 있었는데 이분은 해결해주기 위해서 구멍을 3개를 뚫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뚫어줘서 길을 터줬더니 길 자체도 하얗게 잘 열렸고 안쪽에 이 회색 빛깔이 신경이거든요. 신경 다발들도 잘 내려가서 환자분도 증상은 금방 좋아지셨고 근력 저하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은 잘 돌아온 좋은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들 소개해 주셨고요.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종민 원장과 함께 골든타임이 중요한 척추질환 치료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허리와 엉덩이 또 다리 저림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또 이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상담 내용만 남겨주셔도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예, 65세인데요. 네, 어떤 증상이 있으신지 저희 이종희 원장님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아니고, 네. 일어날 때 허리부터, 네. 조금 걸으면은, 일어날 때도 허리도 아프지만, 조금 걸으면은, 엉덩이부터 허벅지로 해가지고, 발끝까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지, 다리 저림 현상이 일어나, 감각이 없어지죠. 지금 허리 아프신 게 더 심하시나요? 아니면 다리 쪽이 불편하신 게 더 심하신가요? 허리 아픈 거는 지금 운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조금 되는데 네. 조금 걸으면은 그냥 고관절 있잖아요. 네네. 고관절부터 왼쪽부터 다리를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으면 다리 저림 현상이 네네. 나는 그것처럼 똑같이 아예 그냥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이렇게 감각이 없어져요. 네. 저린 게 그러다- 양쪽이 다 그러신가요? 아니면은 한쪽만 그러세요? 아니요, 왼쪽부터 이리 내려와가지고 네. 하다가 또 오른쪽으로 건너와요. 아, 그러면 혹시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그거는 조금 오래됐는데요. 네. 병원에서는 MRI 결과 협착증은 조금 있는데 네. 천만풍하고 네. 전방정리증이라고 병명이 났어요. 이 걷는 거는 얼마나 걸으시면 불편하세요? 그럴 때는 아파도 제가 참고 계속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걸으면은 그래요. 조금 네. 어떤 때는 조금 걸으면은 한 5분도 못 걸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네. 또 어떤 날에는 5분 일어나서 할 때도 어떤 날에 1분도 안 돼서 그럴 때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환자분이 말씀해 주신 거 토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면은 허리 통증이 처음에 있으셨다가 이제 한 5분 정도 걸으시면 양쪽 다리가 저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전방 전이증도 있고 협착증도 동반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증상 자체가 이제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뭐 가만히 계실 땐 괜찮으셨다가 이 협착증이란 게 이제 신경 자체가 이렇게 잡히면서 좁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 있는 상태에서 오래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게 저릴 수가 있는 거죠. 신경이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에서 걷게 되면은 이렇게 저린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전방 전이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예전에는 이제 무조건 나사목 박아서 고정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방 전이증도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뉘는데 1, 2단계까지는 뭐 이거는 1단계는 나사목 수술을 할 필요 없고 2단계부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은 뭐 그거는 정확한 건 영상을 봐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쵸. 충분히 이렇게 저리고 아픈 것도 간단한 수술로도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뭐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병원에 가셔서 평가를 받아보시고 해결을 하셔야지 이거 더 진행되게 되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큰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병을 방치하지 마시고 해결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고요. 또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경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상담을 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데 꼭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영상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종민 원장과 인사 나누시고요. 원장님과 인사 나눠보시고요. 네. 지금 어떤 부분이 불편하신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종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혜원인데요. 네, 저는 이게 허리가 4번, 5번이 이제 그 MRI를 찍었었는데 4번, 네. 5번이 이제 고장이 났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통증의학과를 좀 많이 다녔어요. 네, 다녔는데 전에는 좀 다니면 조금 나았더니 이제 어느 세월부터는 이제 통증의학과를 가면 한 100번 다니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거기를 안 가고 이제 그 정형외과요. 네, 정형외과를 갔는데 이제 그 정형외과에서는 주사를 한 번 놔주더니 자꾸 약으로 하라고 그러거든요. 별게 아니라고. 근데 저는 이제 자고 일어나면 양쪽 그 방치가 이제 허리 밑에가 이제 아파요. 엉치 쪽이. 예. 예. 그 아프고 허리 통증이 어쨌든 오고 그리고 지금 제일 아픈 데가 어디냐면은 이제 그 양쪽에 이제 그 쭉 내려가지고 엄지발가락이 지금 통증이 지금 많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걸으면은 또 괜찮아요. 걸으시면 좀 그러면은 풀리시고. 걸어 다녀가지고 뭐 아프거나 뭐 이런 건 없는데 네, 안 걷고 아침에 일어날 때가 제일 통증이 좀 아프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제일 심하시고. 네. 그래서 전화차 주셨고요. 예. 말씀해주신 거 내용 토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면은 네. 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번, 5번 쪽에 이제 전방 전이증 환자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전방 전이증 같은 경우에 이제 심하지 않으신 경우 같은 경우는 신경이 심하게 눌리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전방 전이증은 결국엔 척추뼈가 밀리면서 어긋나서 이제 통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보통 앉았다 일어나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이 심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뭐 정확한 건 영상을 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심하지 않는 경우엔 꼭 수술적 치료를 하실 필요 없이 이 안쪽에 신경이 많이 비벼지거나 하면 염증 찌꺼기 같은 게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주사로도 보통 이제 녹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여러 차례 주사 치료를 했는데도 안 녹여졌다는 거는 결국 안쪽에서 좀 녹여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술 말고도 풍선확장술이라는 시술을 통해서 이 찌꺼기를 긁어내주고 그 신경과 그 눌리는 부위를 좀 박리시켜주면은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한번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잘 받아보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법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저희가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 중에서 단일공 내시경 수술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한테 좀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단일공 내시경을 고려하셔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시술을 여러 번 받아봤는데 효과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효과가 없는데 이제 반복적으로 시술을 받으시게 되면은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척추뼈와 신경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치료를 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이 시술로서 안 돼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뭐 큰 수술이나 아니면 몸 안에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받기 싫으신 분들은 그 전에 이제 내시경 수술로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분들이 치료 대상이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단일공 내시경 수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뒤쪽에 있는 허리 근육의 손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근육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뭐 나사못이 잡아줘야 되는 척추뼈를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면 근육이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끝나고 운동을 열심히 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네. 보통 수술 끝나고 운동 열심히 하시면 재발도 잘 안 하시고 예후가 좋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신 분들이 또 치료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이 척추 치료가 점점 최소 침습으로 가는 이유가 사실
디스크와 협착증 같은 게 질환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냥 정상적인 노화의 한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네. 결국에 이제 환자분들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고령이신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전신 마취라든지 아니면 수혈 같은 거에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치료 자체가 최소 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령이거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큰 수술을 받기보다는 그 전에 단일공 내시경 수술을 받는 거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단일공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척추 질환 치료 방법이 너무 이제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나에게 꼭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치료 사례 계속해서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2세 여성분의 사례고요. 네, 72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사실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제 70대 환자분이 제일 많기는 하세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허리랑 엉치가 아팠다가 이게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으로 점점 내려오고 뭐 정화리가 이제 터질 것 같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한의원이나 뭐 아니면 통증학과 같은 데 가서 주사 치료를 이렇게 여러 번 받으셨는데 효과가 결국에 없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신경길이 잘 내려오다가 4번, 5번이랑 5번 꼬리뼈 두 군데서 뒤쪽에 인대도 두꺼워져 있고 디스크도 좀 튀어나와서 꽉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4번, 5번, 5번 꼬리뼈 협착증이 진단돼서 요거에 네. 대해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고 시행 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4번, 5번, 5번 꼬리뼈에서 신경이 꽉 눌려 있었는데 요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 두 개이기 때문에 구멍 두 개를 뚫었어요. 뚫어서 뒤쪽 부분을 넓혀줬더니 신경계 자체도 많이 넓어졌고 안쪽에 있는 신경이 잘 내려가서 환자분 이제 종아리 터지듯이 아프고 뭐 엉치 아프던 건 증상이 좋아졌던 좋은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 또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54세 남성분인데요. 20년 전에 두 번 시술을 받으셨네요. 척추뼈가 골절되셨어요. 54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년 전에 2번 척추체가 골절이 있으셔서 시술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2번 척추체가 다른 데에 다르게 좀 이렇게 찌그러져 있죠. 척추뼈 같은 보이네요. 경우는 이제 다른 뼈랑 다르게 뚝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네. 으스러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술을 받으시고 잘 지내셨는데 갑자기 이제 허리 통증도 있고 양쪽 다리 저림감이 생기셔서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술 받으시고 이제 척추 모양 자체가 바뀌게 되면은 약간 앞으로 굽으면서 이게 퇴행성마다 좀 빨라지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런 상황이셨는데 MRI 찍어보니까 이제 4번, 5번이랑 5번 꼬리뼈 쪽에 뒤쪽에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고 뭐 디스크도 좀 있어서 신경길이 꽉 막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환자분이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도 저리셨던 거라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고 네. 시행 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 뒤쪽에 눌리던 부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멍을 두 개 뚫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뚫어가지고 뒤쪽으로 길을 열어줬더니 길도 잘 열렸고 안쪽에 있는 신경 자체도 잘 내려가서 환자분 허리 아프고 양쪽 다리 아프던 것도 해결됐던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척추뼈가 골절이 되셨을 경우에도 이제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단이경 내시경 치료가 가능한 그런 사례를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민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 단일공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례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런 사례들 보시면서 나의 경우랑 좀 비슷한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했는지 한번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68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40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한번 받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디스크 수술을 받고 그럭저럭 잘 지내시다가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삐끗한 이후로 이제 허리 통증이 심해지셨고 오른쪽 엉치 다리 쪽으로 저림 증상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주사 치료 여러 번 받았는데
그때만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으셔서 내원하셨고 내원해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이제 4번, 5번, 5번, 6번 쪽에 디스크도 있고 뒤쪽에 인대도 두꺼워져서 협착증이 같이 동반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고 시행 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시행 전에 이제 4번, 5번이랑 5번 꼬리뼈 쪽에 이렇게 신경이 눌렸던 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멍 2개를 뚫어줘서 신경길을 넓혀줬더니 신경 다발들도 잘 내려가서 환자분 아프셨던 증상도 좋아지시고 잘 치료된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아주 예후가 좋아진 사례를 만나보셨고요. MRI 사진만 보더라도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치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통증이 좀 있으셨던 분인 것 같은데 네. 좀 참고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분들이 많죠. 사실 뭐 금방 나아질 거다. 그리고 병원 가면은 뭐 수술하라고 할까봐 이제 걱정이 네. 많으셔서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도 이제 68세 남성분이셨고 오래전부터 양쪽 엉치 통증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게 뭐 큰 병원 가서 하면은 수술하라고 할까 무서우셔서 주사 치료만 이제 수차례 받으셨는데 이 저린 느낌이 점점 심해지더니 양쪽 발가락 감각이 무뎌지는 느낌까지 와서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고 내원해서 찍은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신경길이 잘 내려오다가 4번, 5번 쪽에 이제 디스크도 이렇게 튀어나왔고 뒤쪽에 황색인대도 두꺼워져서 신경길이 꽉 막히면서 이렇게 발가락 감각까지 무뎌지는 증상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고 시행 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이쪽 4번, 5번 쪽에서 꽉 막혀 있는데 네. 이거를 길을 넓혀주기 위해서 구멍 하나 뚫어서 뒤를 넓혀준 거예요. 넓혀줬더니 신경계도 하얗게 열렸고 안쪽에 신경 다발들도 다리까지 잘 내려가서 환자분 엉치 다리 쪽으로 아프고 발가락 감각 떨어졌던 것도 좋아지셔서 잘 치료된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단일공 내시경 치료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이후의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건강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종민 원장과 함께 다양한 척추질환 치료법 중에서 또 하나인 단일공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자세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치료를 고민 중이거나 앞두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척추 치료라고 해서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항상 치료를 할 때는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고려를 하셔야죠. 근데 비수술적 치료로 치료가 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은 이 비수술적 치료로 치료가 안 되는데 그걸 반복하는 거는 오히려 허리 쪽 건강에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는 비수술적 치료 안 될 땐 다음 치료로 넘어가야 된다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둘 다는 병원에 가셔서 평가를 받으셔야지 한쪽에 치중되지 않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평가를 받아보시고 한 병원만 가셔서 이제 평가를 받기보다는 한 2군데 정도, 뭐 3군데, 4군데 가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2군데 정도 병원에 가셔서 얘기를 네. 들어보면은 아, 내 상황이 어떤 치료가 맞겠다 어느 정도 답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받아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주의사항까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치료를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척추질환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종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실시간 방송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